자, 공통수학투 6단원 함수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수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수의 정의 뭐죠? 알아요? 네, 네. 우리가 정의역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중역 y집합의 원소에 한 개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그리고 걔를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f라는 함수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거다라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는 이렇게도 나타내요. y집합에 그렇게 대응되는 녀석은 fx다. 이렇게. x집합의 원소 x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로 대응된다는 녀석을 y는 fx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럼 어떤 건 함수고 어떤 건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대응이라고 해서 다 함수는 아니란 말이더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여러분은 왼쪽 여백에다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함수 판단법 1번 대응에서의 판단. 자, 이렇게 x집합에 원소가 있고 y집합에 원소가 있는데 여기 1, 2, 3, 4가 있고 y집합에 a, b, c, d, e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함수가 되려면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y집합의 원소들에 대응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이 b로 가고요. 2가 c로 가고요. 3이 d로 가고 4가 a로 갔다. 이러면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의 정의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y집합의 원소에 한 개씩 대응한 거 맞죠? 그래서 이런 1번과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케이. 함수 맞구나.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은요. x집합이 1, 2, 3, 4 y집합이 a, b, c, d, e라고 했을 때 1이 b로 가고 2가 b로 가고 3도 b로 가고 4는 d로 갔어요. 이거 함수의 정의에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b라는 원소 한 개로 대응한 거 맞죠? 2의 입장에서 봐도 y집합의 원소인 b에 한 개 대응한 거 맞죠? 3도 y집합의 원소 한 개인 b로 대응한 거 맞죠? 4도 y집합의 원소 한 개로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x집합에서 남는 원소 없고 자 모두 다 y집합의 원소 한 개로 대응했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이번에는 대응이 1번이 1이 A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은 E로 갔는데 4가 누군가 집합 Y에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면 얘는 집합의 아니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집합의 원소를 한 개씩 대응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4가 가는 곳이 대응되는 곳이 없으니까 얘는 집합 아니야. 자꾸 집합이란다.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NG.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정의역 X집합의 1, 2, 3, 4가 공역의 A, B, C, D, E가 또 이렇게 있는데 1은 D로 갔는데 2가 A하고 B로 가버렸고요. 3이 2로 가고 4는 D로 갔어. 그럼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대응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의 원소가 Y집합 원소 한 개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함수가 아닌 이유는 결정적으로 뭐 때문일까요? X집합의 원소 2가 Y집합의 원소 몇 군데로 대응을 해버렸어요? 두 개로 대응을 해요. 이 부분 때문에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NG. 얘는 함수가 아니구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충분히 연습을 해봤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도형을 가지고 그 도형을 함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박스는 도형에서의 함수 판단. 도형. 다른 말로 또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 판단법이다. 자, 선생님 어떤 그래프를 몇 가지 그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직선. 2번. X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 3번. 잘 알고 있는 포물선. 4번. 포물선인데 옆으로 돌려놓은 포물선. 5번. 원방정식.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어떤 건 함수고 어떤 건 함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x에서 y로 대응을 하는 건데 하나의 x값에서 y값 한 개로만 가야지 하나의 x값에서 y값 두 군데로 가면 걔는 함수야 아니야?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도형에서 혹은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아무 데나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걔가 하나의 x값 x1에서 y값 한 군데 y1으로만 대응해야지 x1 하나에서 y1, y2 두 군데 이상으로 대응하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함수 맞죠? 오케이. 2번은요. 마찬가지 x축의 수직인 직선 하나 x x1에서 만나는 교점도 하나 이러면 오케이 함수 맞구나. 3번도 아무데나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하나 그어서 x x1에서 만나는 교점 y가 y1 하나 이렇게 얘도 함수 맞구나. 근데 4번 어때? x축의 수직인 직선 x x1에서 함수값 몇 개를 갖게 돼? y1과 y2 두 개를 갖게 돼. 그래서 얘는 함수 아니구나 mg. 원도 마찬가지죠. x x1이라는 x값 하나에서 y가 몇 개를 갖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되죠. y1, y2 만나는 교점의 y값. 이해했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 함수가 아닌 건 선생님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 알려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도형의 방정식 배웠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도형의 방정식. 그래프로 그렸는데 함수가 아니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요 다섯 번째 경우도 함수 아니다. NG. 요구.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의 함수 판단법과 대응에서의 함수 판단법을 지금 연습을 시켜봤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까지 필요한 것들 잘 필기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 우리가 일상의 용어를 읽어보니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다른 데서 수업을 듣고 왔다라고 해서 질문을 하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봐라라고 하면은 정말 뻥안 치고 한 90% 이상의 학생이 1대1 함수 처음 1대1 함수는요라고 하면서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대1 대응은 뭐야? 이래요. 이미 미천이 떨어진 거야. 1대1 함수에서 저거를 낱말 풀듯이 풀어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이러고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우리는 매스 월드에 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학 나라의 언어답게 얘를 정의를 수학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하고 나하고 왜곡됨 없이 내가 이해할 수 있단 말. 그래서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1대1 함수를 말로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x라는 정의역. 자, 정의역 x 집합 안에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x1과 x2가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값 x1이 대응하는 함수값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x1이 들어가면 그때 대응되는 애가 뭐고요? y1. 그래서 fx1이 누구랑 같아지는 거고 y1이랑 또 x2가 들어가면 fx2가 y2랑 같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x1하고 x2가 다르면 fx1이 x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고 fx2가 x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 두 녀석이 서로 다르다라고 써주면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식이에요. 정의역 x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를 끄집어냈을 때 걔네들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대응하는 함수값도 달라지는 함수. 이게 1대1 함수.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 얘는 전제 조건 똑같아요. 정의역 라지 x집합 안에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첫 번째 그 x1과 x2가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값 fx1과 fx2가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만 쓰면 1대1 함수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공역권 치역이 같은 함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야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좀 설명해봐 그러면 수학적인 이런 정의를 내려달라는 거지 낱말 뜻 해석해달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여기서 벌써 하나가 하나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공부 1도 안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정의역 x집합 안에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두 개 x값이 서로 다르면 대응하는 함수값도 다르다. 이것만 만족하면 뭐 1대1 함수. 1대1 함수 조건에다가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면 무슨 함수? 1대1 대응 함수. 알겠죠? 자, 대응까지도 즉 연결시키는 것까지도 꽉 차야 된다는 얘기야. 공역이 원래 y집합인데 치역은 지금 아까부터 설명 안 하셨는데 치역은 함수 값들에 보이네. 뭐라고요? 여기서 치역이란 말이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화살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집합이 y집합이었잖아요. 그 y집합을 공역이라고 얘기하는데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요. x집합 뭐라고 한다고요? 정의역. y집합 뭐라고 한다고요? 공역. 근데 그 공역 안에 여기 보세요. 공역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정의역이 이렇게 있었고요. x라는 원소 하나가 이 공역에 있는 여러 원소들 중에서 fx로 딱 대응했을 때 이 fx를 뭐라고 하죠?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함수값. 걔를 다른 말로 뭐 y1이랑 x1이 대응해서 y1이라는 함수값으로 대응됐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게 아까 옆에 있는 이런 얘기였다는 얘기죠. 빨간색 y1은 fx1. 이해됩니까? 그럼 실제로 저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는 화살이 날아가서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한테 화살을 쏘아줬잖아요. 그 화살을 맞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안 맞은 애도 있겠고. 그럼 화살을 맞은 애만 모아놓으면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치역.
다시 말하면 치역은 화살을 맞은 애, 그거를 좀 우리가 수학스럽게 얘기하면 함수 값들의 모임. 뭐라고요? 함수 값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치역은 함수 값들의 집합. 공역은 함수 값인 것과 함수 값이 아닌 것들까지 다 포함된 집합이 공역 Y였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공역은 Y 집합인데 치역은 조건제 집합으로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네들은 원소 자체가 누가 모여 있다고요? fx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단 그때 fx는 여기서 x는 누구의 원소고? 라지 x 정의역의 원소고 fx는 누구의 원소고야? 공역의 원소인 거죠. x가 정의역의 원소고 fx가 공역의 원소인데 그런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치역이라. 알겠죠? 예.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일종의 사족이라서 안 써도 되고요. fx들의 모임인데 이때 x는 라지 x의 원소고 그 x 값만 하나씩 주어지면 그때 대응되는 함수 값이 있잖아. 그 함수 값들만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역은 원래 y 집합인데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하고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실제로 대응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래프에서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 다 하면은 연필 내려놓고 잠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아까처럼 대응해서 판단해보고 또 두 번째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것도 해볼게요. 1번 대응해서 판단하기. X지파, Y지파 이렇게 있는데 여기 1, 2, 3, 4 있고 여기는 5, 6, 7, 8, 9, 10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되는 거니까 1이 5로, 아니 6으로 갔으면은 이제 2는 절대로, 나머지 애들은 절대로 6으로 못 가요. 하나가 이미 Y값 하나를 선점했잖아. 1이 6으로 갔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다른 함수값이 6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럼 2는요, 6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 아무 데나 하나로 또 갔어요. 8로 갔다 칩시다. 3은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6하고 8로는 못 가니까 예를 들어 3이 7로 간다 하면 가능하죠. 4가 9로 갔어요.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 X값이 다르니까 Y값도 다 달라졌죠. 이건 1대1 함수가 맞는 거예요. 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졌으니까. 이거 이므로 1대1 함수다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녀석을 가지고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그렇죠? 공역이 원소 5, 6, 7, 8, 9, 10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치역은 화살을 맞은 애들의 모임이니까 뭐죠, 여기서는? 6, 7, 8, 9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즉, 공역 애들 중에서 화살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자, 어떤 함수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자, 1이 6으로 갔는데 2는 7로 가고 3이 7로 가고 4가 9로 갔어요. 이러면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2하고 3이 분명히 다른데 F2 값과 F3 값이 얼마로 같아졌어요? 7로 같아졌죠. 함수값 달라지지 않고 같아졌단 말이야. 이거 이므로 1대1 함수가 아니죠.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은 더더구나 아니죠.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인 것까지는 만족을 해야 되고 거기서 추가 옵션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구나. 따라왔니 얘들아? 네. 자, 3번 보면은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어떤 함수 1, 2, 3, 4가 5, 6, 7, 8로 대응을 하는데 1이 7로, 2는 8로, 3은 5로, 4는 6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 라고 하면 얘는요. X1하고 X2가 다른데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도 다 달라지죠. 두 개를 아무거나 골라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공역이 5, 6, 7, 8인데 화살 맞은 애들만 모아놓은 함수값들의 집합 치역도 5, 6, 7, 8이죠.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졌죠. 그러면 얘는 3번은 1대1 함수 맞냐라고 물어보면 1대1 함수 맞죠. 더군다나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졌으니까 1대1 대응도 맞죠. 둘 다 맞는 얘기. 그럼 결국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1대1 대응은 결과적으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을 거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다 같겠죠. 남는 애가 없어야 돼. 그러면 꽉 맞아 떨어지면 걔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니? 예,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의 판단법을 하면서 1대1 대응인지까지도 예, 같이 판단해 봤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갔어요? 1대1 대응이랑 같이 다 판단했다. 함께. 그럼 대응에서는 판단을 다 해봤는데 이번에는요. 그래프에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선생님? 2번.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판단하기. 자, 그래프 1번. 1대1 함수는요, 서로 다른 x값이 서로 같은 y값으로 가면 1대1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선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직선은요, x1과 x2가 이렇게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가 다를 수밖에 없죠.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보세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되는데 x집합이 실수 전체, y집합이 실수 전체라면 이 전범위에서 1대1 함수가 된다. 맞아요? x값 다르면 y값 다 달라지니까. 이자 1대1 대응이에요. 왜? 공역이 원래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보니까 실수 전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라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2차 함수는요? 얘도 함수니까 뭔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얘를 y 플 fx라고 했어요. 함수는 맞잖아요. 2차 함수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얘가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봤어요. 1대1 함수가 아니죠. 2차 함수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지금 이 값을 선생님이 y 이퀄 y1이라고 하는데 y 이퀄 y1이라는 값을 갖게 하는 x값이 한 군데만 있었어야 되는데 몇 군데 있어요? x1과 x2 두 군데. 분명히 x1과 x2는 다르지만 이거 있지만 fx1과 fx2가 같아져 버렸죠? 뭘로? y1으로. 이거 임으로 2차 함수는 무슨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1차 함수는 1대1 함수였는데 2차 함수는 x값이 달랐지만 대응하는 y값이 같은 것이 생기므로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말.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 그러면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하면 되나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3번이요. 발전 팁. 자, 어떤 함수가 x 이퀄 x1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하나는 왼쪽은 1차 함수, 오른쪽은 2차 함수의 증가하는 부분.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꺾이더라. 그럼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 자, 분명히 x 이퀄 x1에서 함수가 달라졌지만 x 이퀄 x1의 좌우에서 함수가 달라졌지만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달라졌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에요. 왜 1대1 함수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니까. 왜 1대1 대응이죠? 실수 전범위에서 x값만 달라지면 y값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짝이 맞아서 떨어지고 심지어 공역이 실수 전범위인데 치역도 실수 전범위죠. 어딘가 빈 y값이 없죠.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다. 그런데 4번. 자, 4번 그래프 이제 볼게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x1까지는요. 이렇게 오다가 x1의 오른쪽에서는 여기 뚫려 있고 이 함수 값은 2였는데 x1의 오른쪽에서는 3이라는 함수 값을 가지면서 뭐 이런 그래프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 다른데요. 그렇지 않아요? 봐봐 내가 아무 데나 잘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x1으로 자르고 여기를 x2라고 잘라놓으면 x1에서 함수값과 x2에서 함수값 다른 거 맞잖아요. 이해돼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x 이퀄 얘가 a에서 구분이 됐다 이렇게 두 개 함수가 달라졌다라고 치고 x 이퀄 a에서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선생님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에요? 뭐예요 얘는? x1과 x2가 다르면 이런 그래프는 fx1과 fx2가 달라요. 그럼 이걸 만족하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돼요? 1대1 함수 맞아요. 맞지만 봐봐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정의역에서 공역 y로 대응되는데 내가 정의역을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다면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면서 그러면 y에 남는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근데 얼마만큼이 y 함수값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 이거에서 치역은 어느 부분이 없어졌다? y가 2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을 때 3보다 2보다 작거나 크고 딱 2라는 함수값도 없으니까 2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거나 작다인 치역이 없으므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지. 왜? 공역은 실수 전체였는데 치역에서는 실수 중에 어느 범위가 사라졌으니까 2 이상 3 미만인 범위가 치역에서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 이므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는. 이렇게 따라왔어? 그래서 지금 아까 3번 같이 함수가 x 이퀄 x1에서 달라지면서 연속이었을 때는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하면서 공역이었던 실수 전체에서 빈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된다라는 이런 약속이 있는 함수라면 어느 부분이 빠져 있어 치역에 2 이상 3 미만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공역과 치역이 달라졌다는 얘기. 그럼 얘는 x1과 x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지. 차이점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하면 요거보다 또 더 복잡한 그림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하나 더 보여줄 거야. 여기까지 필기 잘하고 그림을 잘 그려놔 봐. 자, 선생님 아까 일시 정지를 해놓고 네, 6번을 설명을 안 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6번은 뭐냐 이제 대수에서 배우는 지수함수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y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요 특징이 x축 밑으로는 가지 않고 0보다 큰 모든 실수값을 가지면서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정의역과 공역을 어떻게 정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는 이 함수를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해서 실수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다라고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왜? x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얘기는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1대1 대응이냐라고 한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거짓이에요. 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 1대1 대응인데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었지만 공역에서 지금 실제로 그래프가 그려진 함수값 부분은 전부 0 또는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0 또는 음수인 y값들이 자 빠져 있게 되죠. 공역에서. 그러면 공역에서 이런 일부분이 빠져 있으면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이 함수를 보여주고 이 함수를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은 y값이 0보다 큰 실수 집합으로 제한을 먼저 걸어놨다면 이때는 1대1 함수인 건 당연한 거고요.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인 것까지도 맞습니다. 왜? 공역 자체가 화살을 받고 있는 함수 값들의 모임인 실제 그래프가 위치하고 있는 y값, y가 전부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 일치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라고 선생님이 6번 그래프까지 그려드렸습니다. 정리 잘 하세요. 다음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상수 함수라는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도 간신히 극복했는데 상수 함수는 웬 말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건 다 알잖아요. 뭐죠? 자, 1번 대응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X집합 뭐라고 한다고요? 세 글자? 정의역. Y집합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 공역. 그래서 정의역에 1, 2, 3, 4가 있고 공역에 A, B, C가 있는데 아니 1, 2, 3, 4가 한 군데로 몰빵 다 가버렸어요. 그럼 선생님 이건 함수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요? 함수 아니라고? 함수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Y집합의 원소에 각각 한 개씩 대응하면 다 함수다.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Y집합 A 한 개로 대응했고 2도 Y집합에 있는 A 한 개로 대응했고 3도 Y집합 A 한 개로 4도 Y집합 A 한 개로 대응했고 X집합에서 남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 맞죠. 근데 함수 맞는데 모두 한 곳으로만 가서 함수값이 늘 일정하네.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변의 일정한 컨스탄트. 명사형이 뭐예요? 컨스탄스. 그게 뭐예요? 상수. 그래서 상수 함수. 뭐라고요? 하나의 값으로 일정한 함수값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함수 그래프에서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x값이 달라져도 하나의 함수값만 조집하는 바로 y equal c분. 이런 형태의 함수를 그래프상에서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즉 x축의 평행한 그래프. 자, x값이 뭐 1이건 2건 3이건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2건 마이너스 3이건 상관없이 항상 함수값을 뭐 예를 들어서 5를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y equal 5라는 상수함수가 되죠. 따라왔어요? 네. 이런 거는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이건 함수가 맞구나. 함수의 정의에 어긋남이 없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어디로 갔어? 요거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1. 얘는 자, 그런데 얘하고 비교해서 아니 x축의 평행한 그래프 알아봤으면 선생님이 y축의 평행한 그래프도 공평하게 한번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x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c라고 하고 걔를 뭐 3이다 그러면 x 3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다 치자. 그럼 이건 x 3에서 함수값 1도 같고 2도 같고 3도 같고 봐봐. 1일 때 3이고 1일 때 2고 1일 때 3이고 1일 때 1이고 2고 3이고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기타 등등 계속 연속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랬더니 하나의 x값에서 y값 한 군데로 대응해요. 하나의 x값에서 y값 여러 군데로 대응을 해. y값 여러 개로 대응을 해버리죠. 무수히 많이. 그럼 이건 함수의 정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함수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다 함수예요? 아니죠.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도 걔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가다가 떡 싸먹어요.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얘는 뭐야? 직선이니까. 도형의 방정식 중 얘는 직선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뭐가 아니다 절대로 직선 방정식이고 나 함수다. 함수는 아니에요. 상수 함수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 대상이라고요? x equal c라는 직선과 비교 대상이요. x equal c는 앞으로 함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얘는 직선의 방정식일 뿐 함수는 아니다.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보기 선생님 여기 번호 하나를 지금 밀리고 하나를 뺐는데 요거 3번에 바로 1번을 상수함수라고 하고 3번에 2번을 쉬운 거라서 한 대 묶으려고 했다가 지금 빠졌어요. 얘는 항등함수라는 애를 하나 적읍시다. 3번에 2번은 항등함수, 3번에 1번은 상수함수, 3번에 2번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기호로는 주로 i라고 많이 나타내고 어디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ID 카드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게? I자가 뭐의 약자예요?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항등함수 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항등함수입니까? 예, x값과 y값이 늘 같은 함수. 대응을 문제 먼저 보면은
X집합이 있고 Y집합이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그랬죠. 대응되는데 1, 2, 3이 있으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X값이 하나 주어지면 자기와 같은 Y값으로만 대응되는 이런 대응을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 알겠죠? 선생님 그래프에도 그런 세기가 있나요? 있죠. 네, 그래프에서. 뭘까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everybody knows it. Y는 X겠죠. X값 주어지면 Y값이 같은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상태에서는 항등함수가 뭐냐?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Y 이퀄 X란 저 직선 하나만 딱 있다. 대응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지? 함수 그래프에서는 Y 이퀄 X만 유일한 항등함수.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운 두 가지 얘기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넘어갔어.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필기 잘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함수 개념 정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성함수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배운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하고 성질 그래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더 어려운 역함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